자, 두 번째 교육과정 전 영역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에 경험의 연속성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 그 경험, 아이들이 놀이 안에서 발현된 흥미로운 주제, 관심, 흥미 주제, 관심 주제, 이거를 이 탐구 주제로 선정을 함께 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이런 내용을 어떤 소주제로 선정해서, 그래서 교육과정을 함께 이제 만들어 간다, 생성해 간다, 재구성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그 의미는 교육과정이 지금 교과별로 분절적으로 되어 있죠. 분절적으로. 어떤 교과? 수학, 국어, 과학, 사회, 그죠? 뭐 실과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실관이 뭐 쭉쭉쭉쭉 그죠? 근데 이런 그 교과적으로 분절된 이 교육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이 끊임없이 이제 생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년별 그 교육과정과 연결 짓는 것을 교사가 해야 될 이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때 유기적으로 통합된 활동, 교과 그 영역별 통합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절약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낭비와 절약. 낭비와 절약을 한다. 그럼 이것에는 뭐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수학을 경험할 수도 있고 분류를 한다는 수학, 어떤 과학이라는 어떤 재질, 절약일 때 아까 그게 있었죠. 뭐죠? 재활용. 재활용이라는 어떤 주제로, 소주제로 이제 다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분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과학적인 어떤 물질의 재질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다뤄볼 수 있고, 뭐 지역 사회와 관련된 어떤 사회의 문제와도 연결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더 학년이 올라가면 뭐 실과랑도 연결 지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글쓰기, 국어와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영역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 절약과 혹은 낭비에 대한 주제로 아이들이 궁금해했던 어떤 주제로 어, 교과 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전 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이 알아가고 싶고 궁금해하고 싶고 그 놀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내된 활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아이들이 그 안내된 활동이 또한 놀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놀이 안에서 이게 발현, 연결이 돼서 또 그 자유놀이 안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반영된 어떤 놀이로 심화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심화 발전이 된 것이 다시 교사의 안내된 활동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이 다음 주제와 관련됩니다. 놀이와 교육의 균형입니다. 네. 다음 특징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놀이와 교육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과 교육 활동을 잘 연결짓는 과정에서 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놀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 노래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교육적인 요소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안내된 놀이 활동을 또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놀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사주도적 활동 안에는 놀이적 요소를 이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놀이적 요소 5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5가지 요소들. 이 5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는 거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만한 어떤 활동은 뭐가 있지? 당연히 우선은 아이들이 관심 있고 흥미로워 하겠죠. 아이들이 선택하고 한 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성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갖췄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걸 더 즐겁고 또 재미있는 활동, 어떤 것을 재밌어 하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또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좀 열어두는 겁니다. 자, 이 활동을 해볼 거야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보겠니? 이렇게 하면 항상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혹은 어떻게 해볼래? 왜 그렇게 생각했니? 어떤 부분을 발견했니? 무엇이 궁금하니?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또 유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발성과 주도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아이들의 이야기, 의견을 항상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전달하고 뭐 이렇게 이끌어가고 보다는 조력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놀이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좀 더 주도된, 제시하는, 안내하고 있는 활동 안에서도 이러한 놀이적인 요소들, 그게 뭐예요? 뭡니까? 재밌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몰입이 이루어지죠. 이 몰입은 결국에는 충분한 탐구 시간을 주고 있는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주도성과 자유롭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가. 선생님이 급하게 얘들아 오늘은 이거 할 거야. 이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충분히 재료를 탐색하고 이전의 경험과 연결짓고 충분히 관찰하고 여기서 새로운 것들이 생성해지고 아이들이 생성해내는 것들을 조력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이 몰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려를 최대한 지적하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중에 충분히 이걸 즐기고 만족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앞에서 주제를 잡고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그 과정 안에서 교사가 제안하는 활동, 교사가 주도해서 좀 더 제시하는 그런 활동에서는 이런 논리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더 선택하고 주도하고 즐거움을 유발하고 또 그 안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내가 제안하고 있는가.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이게 과정 지향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놀이와 교육의 균형을 이제 맞추면서 배움이 있는 놀이로 지원하기 위해서, 즉 아이들의 주도적인 놀이에서 그것이 배움에 있는 놀이, 교육적인 활동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뭐 순차적으로 본다면 교사가 하는 역할들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건 뭘까요? 관찰이죠. 관찰. 네. 관찰입니다. 관찰하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주제들을 발견하는 거죠.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아이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어떤 주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주제가 있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장담하건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이 교육적인 요소, 교육적인 주제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발견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탐구 주제를 이제 정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때 예를 들면 꼭 교육 활동으로 이것을 쭉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작은 어떤 그 예를 들면 이 바깥에서 달팽이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너네 이거 관심 있니? 이거 해볼까? 뭐가 궁금해? 꼭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그 순간순간에 너네들 이제 달팽이가 재밌어요. 그럼 이 달팽이를 또 다른 또 자료를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더 잘 볼 수 있게 이런 더 잘 볼 수 있는 그 뭐죠?
루페, 이렇게 큰 루페, 현미경 말고 뭐죠? 잘 볼 수 있는 돋보기 같은 루페를 줘서 아이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달팽이의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매체를, 또 재료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을, 뭐 교육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매체, 시간,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네, 특히 이제 매체의 지원이 중요하겠죠. 혹은 아이들이 달팽이를 정말 재미있게 관찰하고 왔어요. 너희들 달팽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게, 아니면 이거를 또 다른 재료로 표상해 볼 수 있게, 아이들이 그림으로 그려볼 때 아이들은 이 달팽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매체적인 활동적인 지원을 연결지어서 하는 것.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활동과 연결할 수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 주는 것. 충분한 시간과 공간의 허용. 아이들의 의견에 대한 경청과 허용.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의견에 따라갈 수 있는 허용과 열린 자세. 이런 허용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활동 연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탐구 주제로 이끌어가는 것. 너희들이 이런 것, 선생님이 그 상황에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바깥 활동을 하면서, 바깥 놀이를 하면서 놀이 시간에 보니까 뭐 흙놀이를 많이 하더라. 흙으로 이제 집을 짓더라. 흙으로 뭐 재밌는 놀이를 하더라 하면서 흙놀이를 주제로, 모래놀이를 주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래에는 어떤 모래들이 있는지, 모래를 채를 쳐서 이런 고운 모래, 여기에서 돌멩이, 이런 것도 어떻게 이 더 고운 모래를 만들 수 있을까 실험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래들을 비교해보는 어떤 자연 관찰 탐구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이끌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계 설정하기. 아이들이 이 정도에서 어떤 탐구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너희 이런 모래도 있어. 한번 볼래? 다양한 모래라는 매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생모래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래로, 아니면 예술 활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모래를 활용한 예술 활동, 모래를 어떤 과학 활동으로 연결지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비계 설정은 예를 들면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럴까? 이런 것도 비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조장하는 거죠. 아이들 간의 토론,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이런 모래가 이런 색깔이 다른 것, 아니면 물이라는 어떤 또 다른 요소를 통합시켜서 매체를 지원해서 물과 이 모래가 만났을 때 어떤 모래는 굉장히 이 모래를 잘 뭉치게 하고, 또 어떤 모래는 물과 만나도 잘 뭉쳐지지 않는 것.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비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토론이 왕성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계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하고 허용하고 다양한 순간, 시간과 공간, 아이들의 의견 허용하고 활동을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을 연결짓고 제시하고, 이것은 이제 통합적인 영역이겠죠. 통합 영역들 간의 연결. 그리고 또 탐구 주제로 이끌고 그 주제에서 이제 비계를 설정해주고, 비계 설정하기. 스캐폴딩을 해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간 어떤 비계 설정을 해주기. 질문을 유발하기, 질문하기.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놀이와 교육을 이어주고, 배움이 있는 놀이로 이끌고, 이 놀이와 교육의 교육 활동에 균형 있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놀이 중심 교육이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운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사의 교육적 민감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디선가 또 제가 먼저 이 용어를 썼는데 어디선가 책에서 또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책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교사에게 정말 또 필요한 역량은 교육적인 민감성이겠구나. 우선은 아이들의 놀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 그 놀이를 해석해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장면에 대한 해석, 교육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것,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교육 과정과 연결해 주는 것. 거기에는 어떤 민감한 그 센스가 좀 필요하다. 민감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교사의 창의성, 상상력, 열린 어떤 개방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관찰과 발견의 과정에서 교육과정과의 연결 짓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교육적인 민감성이 필요하다. 놀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경청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이런 배움이 일어나고 있네. 이게 또 다른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겠네.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연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구자.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연구하고 놀이에 대한 연구, 놀이와 교육 간의 관련 짓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 교사는 전문성이 있는 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을 아주 잘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또 우리 공립교사가 되기 위해 또 임용을 보기도 하죠. 네. 교육과정을 잘 알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놀이에서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요소들을 민감하게 캐치해서 교육과정과 잘 연결짓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 주제로 이끌어가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어떤 비계 설정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교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교육과정은 정해진 교과서를 따라가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생성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재구성하고 생성하고 발현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와 활동의 균형에 있어서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자료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네, 그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놀이와 활동을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런 그 균형 잡힌 교육 과정의 중심에 있는 놀이로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전체 동그라미를 교육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에 있는 것은 뭔가요? 네, 아이들의 놀이죠. 그래서 이 놀이를 중심으로 이 놀이 안에는 자율적인 놀이가 있고요. 자발적인 놀이가 있고 조금 더 이 놀이에서 얘들아 이제 재료를 이제 주는 거죠. 안내된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주도해서 노는데 어떤 매체를 살짝 준다든지 여기서 뭐 종이를 준다든지 뭐 달팽이를 관찰하는데 루페를 준다든지 어떤 종이 박스를 준다든지 혹은 또 다른 뭐 페트병을 준다든지 페트병 위에서 집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면서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어떤 모래 상자를 준다든지
이런 안내된 놀이가 있고 조금 더 아이들과 놀이를 좀 더 지시하고 제안해주는 놀이 방법까지도 지시해주는 제안해주는 제시된 그런 교사 지시적 놀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놀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교육과정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이 놀이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또 일상생활 활동을 하죠. 예를 들면 아까 뭐가 있겠어요? 이 달팽이를 가지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이 달팽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모험 활동들을 하겠죠. 혹은 또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네,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가 이제 발현이 되면 교사가 계획한 또 수업 활동이 있겠죠. 주제 중심의 어떤 개별적인 활동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균형적으로 어우러진 교육 과정을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은 놀이이고 이 놀이 관찰을 토대로 해서 교사가 다양한 지원, 매체적인 지원, 공간적인 지원 혹은 또 다른 재미있는 놀이, 교사가 안내한 놀이 그리고 어떤 활동적인 지원, 주제 이끌기, 영역 간의 통합, 통합적인 활동 이런 것들, 매일매일의 일상적 활동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균형 잡힌 어떤 교육 교과 과정으로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완 훈스라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와 활동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자발적인 놀이, 일상의 활동, 그리고 교사가 지시한 활동, 교육 활동, 제시한 교육 활동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네, 드물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연계하고 잘 이 균형을 잡아서 이게 일상에서는 왔다 놀이가 됐다가 활동이 됐다가 일상 활동이 됐다가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아이들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놀이에서 수학적 측면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놀이에서의 교육적 요소의 발견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사는 이러한 아주 동일한 개념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해 흔히 활동을 계획한다. 예를 들면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수학적인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걸 수도 있고 달팽이 안에 있는 어떤 패턴을 발견해가면서 그것을 예술 활동으로 연결지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팽이의 종류를 분류할 수도 있고 달팽이의 크기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의 어떤 활동으로 또 계획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죠? 또 이런 놀이가 교사 계획 활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놀이 안에서 교육적 요소를 발견해서 교사 계획된 활동으로 만들어내고 또 역으로 이 교사의 계획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계획된 활동을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놀이를 해요. 그죠? 활동을 해요. 그게 또 놀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매체를 제공해서 달팽이를 표상해보는 다양한 매체로 그것은 종이와 연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리기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다양한 색깔의 모루가 될 수도 있고 찰흙이 될 수도 있고 점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매체로 표상하는 어떤 계획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또다시 놀이가 돼서 아이들의 자유놀이에 다양한 매체로 달팽이 만들기 놀이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달팽이 만들기 놀이. 네,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달팽이를 표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하다가 달팽이를 다시 관찰하러 가요. 관찰하면서 달팽이한테는 이게 눈이 있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더듬이를 보면서 이게 눈인가? 더듬이인가?
이런 과정에서 뭔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발견이 또 실험과 같은 교사 계획 활동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이다.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놀이가 활동이 되고 활동이 놀이가 되는 식으로 이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교과과정은 그냥 자유방임의 교육과정, 교과과정이 아니다.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놀이의 힘을 사용한다. 놀이의 힘을 사용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놀이, 안내된 놀이, 교사 지시적 놀이, 그리고 교사가 계획한 활동, 이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취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교사는 아이들의 그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자유놀이와 거기에서 조금 더 안내한 놀이, 교사가 좀 더 지시한 또 놀이 활동, 또 교사가 계획한 수업 활동, 이런 것들을 균형 잡아가는 교육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것이 최적의 발달과 학습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이 놀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이러한 성장과 발달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답게 발달하고 성장해가는 이 놀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이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답게 아이들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놀이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놀이의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협응적이고 협동하면서 아이들 주도의 지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통합적인 역량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놀이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또 주장하는 바가 어떤 일을 끝냈을 때 보상으로서 여러분 너희들 이거 하면은 자 놀이할 시간 줄게. 이거와는 완전 대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놀이를 분절시키고 이거는 수업 시간이야. 지금은 학습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고 다 그러면 놀이 시간 줄게. 열심히 해. 집중해. 이것이 아니라 놀이를 기반에 두고 교육 활동을 펼쳐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발현적 교육 과정이다. 진화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더 심화 확장해가는 발현적 생성적 그리고 상호 조정적 교육 과정이다. 교사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핵심이다. 교사의 역할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자발적 놀이에서부터 안내된 놀이, 지시적 놀이, 보다 주제 지향적인 학습 어떤 활동 놀이를 거쳐서 또다시 놀이로 회귀하기까지 그 흐름을 세심하게 살피고 편성하는 다양한 방법,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놀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안내된 놀이, 지시적 놀이, 보다 주제 중심의 어떤 활동, 이것을 연결 지으면서 또다시 이것이 놀이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어떤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고 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교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네. 우리가 논의한 놀이 중심 교과과정은 관찰하거나 중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많은 학교에서 휴식 시간처럼 놀이하는 그런 자유방임주의의 접근과는 매우 다르다. 완전 다르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교실의 안팎에서 교사의 신중한 관찰, 신중한 중재, 계획, 준비와 관련이 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반영적, 아이들의 놀이를 반영하고 교사의 성찰이 반영되는 그리고 분석적일 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해석하죠. 놀이에 대해서.
그리고 자발적인 것, 참여하는 것, 창의적인 것을 즐기는 놀이성이 강한 교사를 필요하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참여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즐기는 놀이성이 강한 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럴 때 교사 또한 이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에서 정말 어떤 경이로움, 아이들이 이런 것도 발견해내네, 아이들이 이런 실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네, 우리가 이런 걸 해나가고 있구나. 교육에서 우리가 많이들 놓치고 있는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는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놀이중심 교육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 동영상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볼 때 이 교육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정말 구현되고 있는지 실현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교실 수업 강의실 안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